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하 치키치키 프러쉬 나라의 TV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3일 전날 밤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아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눈치 살피기 급급한 통일부는 23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유관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풍선 1개가 홍천에서 발견됐으며 준비물자 구매 내역과 22일에서 23일의 풍향 등 재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에서 고작 풍선 1개가 발견된 게 북측으로 안 갔다고 주장하고픈 통일부, 풍선이 북한으로 가면 김정은, 김여정이 분노할까봐 무척 쫄리시나 봐요. 대북전단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북전단을 막겠다고 설치는 통일부, 이러니 통일부 없애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민복 대북풍선 단장은 23일 전단 활동을 원천 봉쇄한 문재인 좌파 정권에 항의했습니다. 이민복 단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분신해서라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민복 단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의 메시지를 질서와 법을 준수하며 독립운동가처럼 하는 자를 범법자로 물지 못해 안달을 한다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며 날뛰는 북에 찍소리 못하면서 이게 대한민국 지사가 맞나요라고 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북한이 대남 확성기까지 재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자론의 지명상을 입히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악재가 겹친 민주당은 북한의 유감을 표명하면서 도발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정부에 촉구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또 민주당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문재인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이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체를 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볼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조차 안보 문제의 최고 책임자 볼턴 전 보좌관이 1년도 지나지 않아 핵심 기밀을 돈벌이 목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모든 사실을 일일이 공개해 반박하고 싶지만 볼턴 전 보좌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참는다고 에둘렀습니다. 윤미향에게는 한없이 두둔하고 있는 좌파들이 감히 돈벌이를 입에 쳐올리면서 언제부터 참고 인내했다고 참으로 지랄맞은 비판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냥 제발 참지 말고 모조리 공개하세요. 국민이 알아서 판단 좀 해보게 말입니다. 이를 두고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남탓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합당 외교 안보특위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 당국의 확성기 재설치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국내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는 엄중 처벌하겠다며 재갈을 물리고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볼턴 전 보좌관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하기 전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안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부터 밝혀야 한다며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만 비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볼턴이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관련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연일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트윗 경질을 당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회고록을 채필했지만 정작 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찰과상 정도를 입힌 데 불과한 반면 엉뚱한 문재인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문재인을 향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5월 말 북한 측의 막말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문재인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은을 급히 만난 바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미국이 정치적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암시했다면서 문재인을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018년 5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향해 아둔한 얼뚝이라는 막말로 비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6일 문재인과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은 다음 날인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오는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비무장지대 DMZ에서 2시간 동안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김정은의 회담 요청에 따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문재인은 즉시 요청에 동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나에게 이 자리에서 두 남북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포괄적 협상이 도달할 것을 기대하며 북한도 이를 위해 광범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대목에서 문재인을 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은 늘 미국이 점진적 비핵화 액션 바이 액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때는 태도를 바꿔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개념에 따라 실질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미국이 정치적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암시했다. 이는 내 사견이지만 우리가 왜 문재인을 비핵화 이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미국과 북한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건데요. 때문에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이 미국이 해야 할 약속을 협상 당사자인 김정은에게 대신 전달하려는 데서 큰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또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문재인은 해군 함정에서의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 이벤트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은 지난해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 6월 12일과 7월 27일 사이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북한 측에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것과 관련해 나쁜 합의에 서명하기보다 그냥 걸어 나온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나왔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 미국 정부는 이때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의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햇볕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가시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해온 문재인은 북한의 냉담함이 국내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며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은 이 때문에 판문점 또는 해군 함정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시간, 장소, 형식에서 극적 무대를 연출하면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주장의 요지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미 정권에 필요했던 건 북핵 표기 아닌 TV용 이벤트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청와대는 볼턴 전 미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이 왜곡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볼턴은 아주 구체적으로 미북 핵협상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볼턴이 회고에서 드러나는 일관된 사실 중에 하나는 한미 정권이 북핵 폐기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TV쇼에 몸이 달아 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용 없는 성명에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한 뒤 여기 싱가포르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다. 북핵 폐기에 진전이 없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순전히 TV쇼를 위해 카메라 앞에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그 쇼에 희생된 것은 북핵 폐기만이 아니었다. 한미연합훈련도 즉흥적으로 없어졌다. 우리 안보도 마찬가지다. 문재인도 못지않았다. 한국 정보 당국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을 핵 포기 길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실질적 비핵화 협상보다는 남북 이벤트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화려한 무대 장치 속에 각종 깜짝 이벤트들이 등장했지만 그 순간에도 북핵은 생산되고 있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제대로 얘기 한번 해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이 전체가 김정은의 사기극이란 것이 명확해졌다. 핵을 버리기로 했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하노이까지 쇼를 연장해 노딜 사건을 만들었다. 그에 이어 즉흥적으로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쇼까지 벌였다. 아무런 실질 내용 없이 TV 앞에서 연기만 했다. 지금의 결과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판문점 쇼에서 문재인은 트럼프, 김정은과 단 4분여 만날 수 있었다. 미북은 문재인 참여를 꺼렸다고 한다. 트럼프는 쇼의 주인공을 독점하고 싶었고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미북이 사실상 적대 관계를 종식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과장 차원이 아니라 현실을 극도로 왜곡한 것이다. 청와대는 새 지도자의 비전과 용기와 결단의 산물이라고 했다. 북핵 폐기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그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종전선언이 의미 있으려면 북핵이 없어지고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 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무슨 종전선언인가. 모든 것이 쇼이고 이벤트이다라고 사설은 그저 국민 눈탱이 치려는 남북가짜 평화쇼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항상 정기적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강문영님, 지명영님, 그리고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신 이영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